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수업은 오픈 API를 활용해서 날씨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가 맛집을 추천하는 프로젝트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드디어 마지막이네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공 데이터 포탈을 사용해서 날씨 데이터와 미세먼지 데이터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가지고 온 그 데이터를 가지고 카카오톡에 이제 텍스트 형식으로 이제 메시지를 보냈었죠. 기억하시죠?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온 날씨 데이터에 맞춰서 우리가 맛집을 검색하고 그 맛집의 한 세 가지 정도를 카카오톡에 리스트 형식으로 메시지를 좀 보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요 스텝 1, 2, 3 그리고 6의 텍스트 메시지 보내기까지 했었는데요. 요번 영상에서는 이 스텝 4, 날씨에 따른 음식 데이터 구하기, 그다음에 음식점 정보 검색하기, 그다음에 카카오톡 메시지 보내기 요렇게 4, 5, 6에 해당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4 번으로 우리가 내려가면은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음. 날씨에 따른 음식 데이터 구하기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약속을 만약에 잡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제 만약에 맛집을 검색을 한다라고 하면은 맛집을 먼저 검색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너가 먹고 싶은 카테고리가 뭐야? 오늘 뭐 먹고 싶어? 중식 먹고 싶어? 뭐 한식 먹고 싶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날씨에 따라서 음식의 카테고리를 먼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글에서 비 오는 날 음식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 우리도 꼭 먹고 싶은 음식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구글에도 이런 걸 엄청 누가 많이 검색을 하나 봐요. 그래서 요런 음식 순위 탑 10 이라고 해 가지고 뭐 김치 부침개, 국밥 막 이런 게 "먹고 싶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먹었으면 좋은 카테고리, 그다음에 미세먼지가 있을 때 먹기 좋은 또 카테고리 요렇게 인제 선정을 해서 레인 푸드라는 거, 그다음에 PM 하이 푸드라는 거를 인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리스트로 관리를 하고 그 리스트 안에서 랜덤으로 이 값을 추출하여서 검색에 던질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은 레인 푸드 그다음에 PM 하이라고 하는 요 코드를 이제 복사를 해 오겠습니다. 소스 코드로 이동을 할 거고요. 저희가 소스 코드의 마지막은 기온 미세먼지 데이터 나에게 카카오 메시지 보내기였습니다. 네. 토큰이 유효한 상태에서 메시지를 보냈죠. 그래서 스텝 4로 이제 날씨에 따른 음식 데이터 구하기라고 해서 요 부분을 붙여 넣었습니다. 들어간 데이터는 하나의 스트링이에요. 그쵸? 근데 분리가 되어 있는 거는 컴마로 분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스플릿이라는 스트링 메소드를 사용해서 컴마로 "분절해 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컴마를 기준으로 좀 잘라 줬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레인 푸드라는 거에 들어가는 데이터의 형식은 무엇일까요? 스트링으로 구현된 리스트의 형태겠죠. 그쵸? 그래서 요거를 인제 항목으로 삼아서 여기서 랜덤으로 추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설명이 있는 홈페이지로 다시 가서요. 네, 이번에는 이제 음식점을 검색하는데 네이버 검색 API를 사용을 할 거예요. 네이버 검색 API 중에서도 우리는 지역 검색을 사용할 겁니다. 지역 검색 API를 인제 네이버 디벨로퍼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get이라는 걸 통해서 이 URL을 통해서 보낼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요청 변수로는 쿼리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사용할 것은 이 sort라는 요청 변수를 사용을 할 거예요.
원래 이 sort라는 걸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랜덤으로 보내진다라고 해요. 그 랜덤이라는 의미는 유사도 순으로 보여준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저희는 이번에 맛집을 검색을 할 때 리뷰 개수가 많은 걸로 좀 변경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요 sort라는 것을 사용해서 요 코멘트를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맛집을 추천할 때는 우리가 리뷰 개수가 많은 걸로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이버 검색 API를 사용하기에 앞서서 우리 인제 세팅해야 하는 것들이 있죠. 그죠? 네이버 인증을 해야 되니까 클라이언트 아이디 그다음에 시크릿 키 인제 요런 것들을 발급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소스 코드로 돌아가서 네이버에 해당하는 클라이언트 아이디 그다음에 시크릿 키를 넣어 줄 건데요. 그것은 어디에 있나요? 내 애플리케이션에 정보가 들어가 있죠. 그죠? 클라이언트 아이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아이디 그다음에 시크릿 키 모두를 복사를 해서 코드를 완성해 두겠습니다. 왜 이렇게 복사가 안 되나요? 네, 잠시만요. 네. 네, 자체 보완을 하고 있었나 봅니다. 네. 그래서 복사를 해서 넣어 두었고요. 자, 이번에는 그 날씨의 인제 조건을 우리가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비가 오면서 미세먼지가 있는 날이 있을 수도 있고 미세먼지는 없는데 비가 오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그다음에 비는 오지 않지만 미세먼지가 많은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는 둘 다 없는, 그죠? 너무 화창한 날씨인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를 인제 제가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비가 오는 날 먹을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미세먼지가 오는 날 먹을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리뷰 순으로 그냥 무조건 모두 다 해서 리뷰 순으로 되는 거, 이렇게 경우를 나눴는데요. 그 경우를 나누는 거는 미세먼지보다는 비나 눈이 오는 걸 먼저 우선순위로 둔 거예요. 비나 눈이 오면은 비 오는 날 음식을 주는 거고 그다음에 미세먼지가 있으면 미세먼지에 관련된 음식 그다음에는 경우의 수 3 요렇게 둔 거죠. 요렇게 우리가 조건을 설정한 다음에 데이터라고 해서 인제 여기에 우리가 정보를 다 넣어 놨잖아요. 어떤 정보를 넣어 놨어요? 카톡에 보내기 위해서 잘 정제된 결과값들을 이 데이터라는 변수에 넣어 뒀어요. 그다음에 weather라는 애가 있고 dust라고 하는 애가 있었죠. 그래서 고 적절한 코드 값에 맞춰서 weather state라는 것을 변수로 선언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경우 1에 해당되는 것을 1번, 경우 2에 해당되는 것을 2번, 경우 3에 해당되는 것을 3번이라고 한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요 코드를 또 복사해서 저희 코드로 이동해 놓겠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음식의 리스트를 뽑아야 되는데요. 제가 아까 음식 리스트 중에서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랜덤으로 뽑게 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비가 오는 날 랜덤으로, 그다음에 미세먼지가 있는 날 랜덤으로 무엇을요? 비 오는 날 관련된 그 푸드에서 뽑아 주는 거죠. 그죠? 푸드 리스트를. 그다음에 또 샘플링을 할 건데 어디에서? PM high라고 하는 변수에서 샘플링을 하는 거죠.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요것도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두겠습니다. 자, 오늘의 인제 웨더 상태는 굉장히 괜찮아요. 그러니까 밖에도 맑고 그래서 미세먼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요 경우로 들어온 건데요. 만약에 우리가 웨더 스테이트가 1 이었다라고 가정을 해 봅시다.
이거는 1 이었다라고 그냥 가정하는 거예요. 지금은 3 입니다. 그쵸? 1 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 푸드 리스트에 뭐가 나오는지를 한번 보는 거죠. 그죠? 네. 푸드 리스트에 뭐가 나왔어요? 우동, 치킨, 김치 부침개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아까의 순서와는 다르게 셔플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섞여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아까는 뭐 원래 뭐가 있었었죠? 메인 푸드를 한번 찍어 볼까요? 부대찌개, 아구찜 요렇게 순서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우동이 먼저 있죠. 그죠? 그래서 요 순서를 막 섞어서 무엇을 먹을지를 결정해 주는 거죠. 항상 다르게 좀 해 주고 싶으니깐요. 네. 오늘은 웨더 스테이트가 3 이니까 3 인 상태로 다시 만들고 요거는 주석 처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주석 처리를 했어요. 네.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인제 우리가 음식을 뭐를 추천해야 할지 알았어요. 그리고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무엇을 추천해야 할지 모르니 맛집을 검색해서 거기에 나오는 상위 랭킹 3 개를 고르면 되겠습니다. 맞나요? 네. 그러면은 인제 맛집을 검색하는 소스 코드인데요. 요거는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은데 복잡해요. 복잡해서 네 여러분들하고 같이 타이핑을 하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 보시죠. 이제 네이버 맛집 검색을 할 거예요. 네. 일단 네이버에서 지역 검색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검색에서 지역 검색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URL을 먼저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URL 요거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지역 검색이니까 로컬 URL이라는 이름으로 이것을 넣어 두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파라미터를 꾸려 줄 건데요. 파람스라고 해서 파라미터를 꾸며 줄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요청해야 할 거는 쿼리문, 그다음에 소트는 이번에 커멘트라는 걸로 주겠어요. 그쵸? 그래서 쿼리에다가는 우리가 무엇을 넣어 줄 겁니까? 지금 로케이션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제가 국민대에 있는 맛집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로케이션 해서 국민대 지역에 있는 인 거죠. 그래서 국민대라는 지역, 로케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것에 그다음에 한 칸 띄고 내가 어떤 음식을 해 주고 싶어 한 다음에 이것에 해당되는 한 칸 띄고 맛집 요렇게 연결을 해 주는 거예요. 네. 국민대의 어떤 음식의 맛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푸드에다가 하나만 넣어 보죠. 뭐를 넣어 볼까요? 위에 있는 예시로 쌀국수라는 게 있으니까 리스트가 아니에요. 네. 쌀국수라고 되어 있는 거 하나를 해서 국민대 쌀국수 맛집이라는 거를 한번 검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얘를 request.post 한 다음에 네이버 로컬 URL 넣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헤더스에는 이제 뭐 집어넣으면 돼요? 네, 네이버 헤더스를 넣어 주면 되죠. 제가 네이버 헤더스를 아까 어떻게 넣어 놨냐면 요렇게 넣어 놨습니다. 네, 그다음에는 get 형식으로 보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파람스에다가 우리가 준비해 놓은 파람스라고 한 다음에 이것의 리스폰스를 받아보면 되겠죠. 네, 리퀘스트입니다. 네.
그러면 이것의 스테이터스 코드를 한번 볼게요. 405네요. 아, 제가 여길 또 잘못했네요. 포스트가 아니고 뭐예요? get이죠. get 요렇게. 그다음에 리스폰스의 제이슨으로 값을 받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받아보니 얘가 아이템이라는 거에 오늘 쌀국수와 관련된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데 토탈 2개 정도가 이제 나왔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 아이템에 있는 거 2개다라는 식으로 디스플레이해서 말해줬고 우리가 필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아이템즈인 겁니다. 그쵸? 요거의 리스트를 받아와서 사용을 하면 되니깐요. 네. 그러면은 아이템즈 요렇게 해서 그것에 대한 결과를 result list라는 것에다가 넣겠습니다. 요렇게 된 거죠. 되셨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인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포문을 돌리면서 할 거예요. 그쵸? 포문을 돌리면서 할 건데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왜 포문을 돌아야 돼요? 이 푸드 리스트만큼 포문을 돌아서 이 푸드라는 변수에다가 넣어 주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제가 포문을 돌릴 겁니다. 그러면 계속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어디예요? 여기 푸드가 바뀌면서 이 밑에가 쭉쭉쭉 바뀌게 되는 거겠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포문을 하나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푸드라는 변수에다가 푸드 리스트가 돌면서 하나씩 넣어줄 겁니다.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요 정보들이 다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죠? 파람스의 쿼리 문의 국민대에서 이제는 푸드가 푸드 리스트에서 하나씩 받아서 들어가는 겁니다. 됐나요? 요렇게 요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스테이터스 코드는 한번 출력을 해 보도록 하죠. 그죠? 그런데 이 푸드 리스트에 여러 개가 들어 있으면 요 포문을 3번 돌 겁니다. 한번 제가 지금 현재의 푸드 리스트를 출력해 보고 강제로 한번 넣어 보는 걸 해 볼게요. 지금은 날씨가 좋아서 이렇게 스트링 하나만 들어가 있어요. 음.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미세먼지가 있다라고 해 봅시다. 미세먼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푸드 리스트에 미세먼지가 있는 날은 이제 요런 거를 이제 추천해 주기로 했으니까 얘가 이렇게 존재했다라고 해 봅시다. 그죠? 그러면은 이 리스트만큼을 돌면서 이 푸드 값을 가지고 오게 되고 이 푸드가 어디 국민대 맛집이다라고 인제 요렇게 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프린트 푸드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지금 결과 나온 거에만 결과가 잘 나와서 좋다라고만 했지 그 커멘트 순으로 하는 걸 안 했네요. 깜빡했네요. 그래서 여기 소트에다가 커멘트라는 걸로 하겠다라고 해 봅시다. 요렇게. 그렇게 한 다음에 푸드 리스트에서 우리가 딱 처음에 있는 것만 한번 출력을 해 보죠. 잘 되는지. 네. 쌀국수에서 가지고 왔고 거기에 첫 번째 값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굴은 나왔는데 얘는 아마도 리스트가 없나 봅니다. 그렇죠.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었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돼요? 랭스 얘가
0보다 크거나 0보다 크면 그죠? 출력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굴이라는 거는 없어요, 결과가. 그래서 콩나물 국밥이라는 것도 하나 나왔고 마라탕이라는 거 하나 나왔고 요런 식으로 나오네요. 그쵸? 그래서 포문을 돌면서 푸드 해 가지고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어떻게 하고 싶냐면 요렇게 나온 결과 중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거, 왜냐면 우리가 코멘트가 제일 많은 거를 가지고 소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리뷰가 제일 많은 거에 음식을 하나씩 연결하는 거를 추천 음식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다시 우리가 여기에서 리스트가 나오는데 이 리스트 중에서 제일 상위에 있는 음식이고 음식점이고 그다음에 음식은 그냥 요거 하나. 그러니까 하나의 음식에 여러 개를 쓰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하나의 음식에 가장 리뷰가 많은 애 하나만 쓰겠다. 그래야 우리가 인제 다양한 음식을 추천받을 수 있으니깐요. 되셨나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레코멘드 라고 해서 리스트를 하나를 만들고 그 결과를 계속 추가할 거예요. 0 번째에 있는 것을 추가해 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append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요렇게 추가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recommend라고 하는 거에 이 포문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됐을까요? 1, 2, 셋 요렇게 3 개의 음식이 요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그리고 지금은 인제 요게 1, 2, 셋, 넷, 5 요렇게 되어 있는데 고등어도 결과가 없네요. 그다음에 굴도 결과가 없어서 요렇게 3 개가 됐고요. 만약에 요 푸드의 리스트가 비 오는 날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 봅시다. 레인 푸드였다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요거를 넣어 줄게요. 요렇게 레인 푸드예요. 그러면은 푸드 리스트가 지금 엄청 많죠. 그러면 이 엄청 많은 거를 포문으로 제가 돌렸어요. 요렇게. 쭉 돌았죠. 그러면 이 레코멘즈에 들어간 게 몇 개일까요? 어 되게 많겠죠. 3 개가 아니라 되게 많은 하나씩 나온 그 결과가 되겠습니다. 개수를 알고 싶다면 요 len 해 가지고 개수를 알 수 있죠. 총 8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이 8 개를 다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쵸? 3 개만 있으면 돼요. 왜요? 카카오 메시지에 메시지 3 개까지만 보낼 거니깐요. 그래서 랭스 레코멘즈가 3개 이상이 되거든 나는 이 포문을 중지하고 싶어라고 하는 거죠. 되셨나요? 음. 맥스 3 개만 넣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러면 요거를 수행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딱 요렇게 3 개만 나오겠죠. 그래서 맥스 3 개를 만들어 주는 코드입니다. 됐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푸드 리스트라고 하는 애가 오늘처럼 되게 맑은 날씨여서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합시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푸드 리스트에다가는 요렇게 되어 있는 상태였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는 포문을 몇 번 돌아요? 딱 한 번밖에 돌지 못해요. 맞나요? 들어있는 게 없으니깐요. 한번 해 볼게요. 요렇게 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딱 요렇게 하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경우에도 3 개를 넣어 주고 싶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네. 어차피 검색된 결과는 여러 개가 있었고 '내가 여기서 단 하나만 뽑겠다.'라고 했던 게 요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나는 요번에 경우가 3인 경우 이게 뭐예요? 날씨가 맑은 날이죠. 그다음에 여기는 경우가 1, 2인 거. 그래서 얘는 한 개씩 포문을 돌면서 한 개씩 서치를 하고 포문을 돌면서 총 3 개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죠? 근데 내가 경우가 웨더의 스테이트가 만약에 3 이다라고 한다면 포문 자체가 딱 한 번밖에 돌지 못한다 그랬어요. 요 경우면 포문이 한 번만 수행이 되니까 이때는 내가 리절트 리스트에 있는 것들을 여기서 포문을 돌면서 3 개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겠죠. recommend, append 요렇게 해 주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있었던 거는 뭐예요? 추천 음식이 3 개가 있다면 폼은 강제 종료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recommend를 총 3 개를 append를 할 거니까 여기에서 폼을 빠져나가겠죠. 그쵸? 뭐 어차피 푸드 리스트가 하나밖에 없는 거 즉 이 스트링이 요렇게 하나밖에 없을 경우에는 포문을 더 돌지 않으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나갈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요 부분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레코멘즈에 몇 개가 들었나요? 왜 하나가 들었죠? 아 웨더 스테이트가 지금 뭐로 되어 있을까요? 제가 아까 막 수정을 해 가지고 웨더 스테이트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3 인데 3 이에요. 그래서 리절트 리스트에 I 번째로 어펜드를 계속했어요. 이거죠. 잠시만요. 여러분 문제를 발견하셨나요? 왜 그럴까요? 네. 왜 그럴까요? 변수명이 잘못됐네요. recommend 이렇게 요걸로 했어야 되는데 제가 오타를 넣었는데 오타가 넣어진 거에서 또 다른 변수를 만들어 가지고 얘가 막 만들어졌어요. 요게 지금 오타가 있는데 네 요 변수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죠? 음. 요거를 다 수행하고 나면 우리는 원래는 여기에서 걸려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쵸? 얘가 수행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요 웨더 스테이트가 3 인데 이거를 다 돌고 나서 또 리절트 리스트의 랭스가 0 인지를 체크하죠. 그쵸? 그래서 또 리스트에 0 번째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게 되면 랭스가 총 4 개가 되는 거죠. 여기서 3 개를 넣었고 그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를 넣은 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제가 3 개만 넣고 인제 여기서 끝낼게. 난 어차피 3 개를 장담해서 넣었으니까 굳이 여기에서 브레이크 문으로 나갈 필요가 없겠어. 그냥 여기서 나가겠어? 라고 하겠습니다. 네. 요렇게 하면은 드디어 recommend가 인제 3 으로 나왔네요. 그쵸?
네, 그러면 이제 뭐만 하면 되나요? 인제 카카오 메시지로 리스트를 보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쵸? 이제 우리가 요것만 하면 되겠어요. 네. 여기 헤더 타이틀에는 현재 날씨에 따른 음식 추천이라는 걸 넣어 줬고요. 그다음에는 여기 이 내용에는 음식점이라고 해서 음식점 정보, 그다음에 여기에는 주소. 네. 그래서 여기에 정보를 넣어 주고 그다음에 여기 날씨 정보 상세 보기라는 걸 누르면 우리가 날씨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를 인제 넣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복잡하지만 그냥 복잡한 거지 뭐 특별히 다른 건 아닌 거 아시죠? 자, 그러면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 토큰 넣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토큰. 카카오 메시지 보내기라고 했고요. 자, 여기에 인제 토큰을 넣어 주시겠어요? 토큰 한 다음에 액세스 토큰을 요렇게 넣어 주시면 되겠죠, 카카오 메시지 보낼 때. 자, 그다음에는 우리 텍스트 템플릿은 보냈어요, 지난번에. 음. 그래서 리스트 템플릿을 보내는데 리스트 템플릿을 그냥 여기 다 가지고 오겠습니다. 요 소스 코드를 다 가지고 오겠어요. 좀 길지만 다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리스트 템플릿에서 우리 오브젝트 타입은 리스트로 해 주면 된다 그랬고 헤더 타이틀은 우리가 넣고 싶은 대로 넣어 줬어요. 그다음에 버튼의 경우에는 우리가 날씨 정보 보기 이것도 우리 텍스트 메시지 할 때 보내 줬잖아요. 그죠? 음. 그래서 요거가 다 마련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콘텐츠를 만들어 주는 것이죠. 콘텐츠. 콘텐츠를 만들어 줄 때 우리가 필요했었던 게 뭐였냐라고 하면 타이틀, 디스크립션, 그다음에 뭐 이미지 URL, 그다음에 링크 이런 거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정보를 꾸려 줄 때 이제 누구를 이용해서 해 주는 거예요? recommend라고 하는 거 우리 아까 변수에 넣어 놓은 거 있잖아요. 네. 그 변수를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아까 오타를 쳐서 이름이 뭐냐면 COMMADAS예요.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좀 바꿔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렇게 바꿔 주고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정보가 이 recommend를 인제 출력을 해 보면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뭐 전화번호도 있고요. 타이틀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드레스도 있고요. 카테고리도 있고요. 예. 요런 정보를 쪼끔 가지고 와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recommend라는 거를 인제 또 포문을 돌면서 콘텐츠 정보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플레이스에다가 담아서 타이틀이라는 정보, 카테고리라는 정보, 텔레폰, 그다음에 어드레스 이런 정보들을 모두 꾸려서 요 콘텐츠에다가 넣어 주고 콘텐츠가 리스트 형식으로 들어가면 되니까 콘텐츠라고 하는 리스트를 선언하셔서 여기다가 하나씩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append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넣어 주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 콘텐츠라고 하는 거는 현재 어떻게 되어 있냐면 리스트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하나 둘씩 요렇게 추가가 돼서 들어가겠죠. 됐나요? 그러면 요거를 수행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페이로드에 이 템플릿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템플릿을 넣은 다음에 우리는 그냥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카카오톡 메시지 아까처럼 보내주면 되겠죠? 네, 요거를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시지가 성공적으로 됐네요. 자, 그러면 제 메시지를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카톡 메시지가 요렇게 예쁘게 왔네요. 그쵸? 그래서 내가 바람난 오리궁뎅이라고 하는 거를 내가 클릭을 하면 이렇게 바람난 오리궁뎅이를 찾아주는 거예요. 와, 엄청 좋네요. 그다음에 이거를 보면서도 날씨 정보를 또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요렇게 날씨 요렇게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날씨와 미세먼지를 가지고 음식을 추천해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는 것, 또 특히나 요렇게 리스트로 보내는 것을 이야기하였어요. 굉장히 유용하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어떤 스텝으로 했냐면 공공 데이터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그 가지고 온 것을 일정하게 어떤 리스트로 만들어서 그 리스트가 날씨가 좋을 때 먹으면 좋은 거, 그다음에 미세먼지가 나쁠 때 먹으면 좋은 거, 비가 올 때 먹으면 좋은 음식 같은 거를 리스트로 만들어서 지역 검색이라는 걸 사용해서 네이버에 맛집 검색을 했고요. 그것에 따른 결과를 메시지로 두 개를 전송했어요. 하나는 온도 그다음에 미세먼지 관련된 텍스트 정보를 보냈고, 하나는 그 맛집 정보를 리스트로 보냈죠. 그쵸? 그런데 우리가 단지 조금 복잡했었던 건 어떤 거였냐면, 맛집을 검색할 때 경우의 수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경우의 수에 맞춰서 추천해 주는 음식의 리스트를 만드는 게 조금 다소 복잡했어요. 어렵지는 않았고 좀 복잡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흐뭇한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동안 또 이렇게 프로그램 하는 거 보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것으로 여러분들께 굉장히 좋은 그런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